자, 지역사회 간호학 모의고사 최종 파이널 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는요. 많은 사회 문제 중 일정한 문제의 정책적 해결이 필요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 결정기구의 관심 대상이 부각되고 그것이 정책 결정 체제의 정책 결정 대상 항목으로 선정 혹은 채택되는 우리가 정책 결정 과정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1회와 비슷하게 여러분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형성 과정이죠. 우리가 일정 문제의 정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죠. 아직 결정되거나 뭐 그걸 집행해서 실행이 됐거나 뭐 피드백하고 그런 내용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 유형이에요. 그래서 37번 문제는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환자의 가족 모임을 통해 치매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의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형성된 지역사회 유형을 어떤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가족 모임을 통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공유하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치매로 번아웃 되고 있잖아. 소진되어 있었던 뭐 신체적인 거나 뭐 영적인, 육체적인 것 등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케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 우리가 여기 찾는 거는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입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방 중심에서 치료 중심이다. 우리 치료 중심 아니죠.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 예방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자의 독자적인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독자적인 거, 여기 적정 기능 수준 향상. 이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라는 정의가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자기가 셀프 케어를 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정답 2번이 되겠고, 지역사회 간호 이론과 업무의 기여, 뭐 타인으로부터 건강 증진 활동, 사회경제적인 문제 개선 이런 것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9번 문제입니다. 고혈압 환자를 가정 방문하여 시기관리 책자와 혈압 측정을 실시한 후 건강수첩에 기록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이라고 그랬어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매번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회에는 어떠한 거냐? 책자와 혈압을 측정했어.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건강수첩에 기록해서 지속적인 우리가 관리를 해주려고 해요. 자, 여기에서는 직접 간호 제공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교육자는요, 어떠한 것을 보건교육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고, 상담자는 문제 해결 이 내용이 나와줘야 되고, 우리 사례관리자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사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CP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포괄적, 다각지적,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 촉진자는 우리가 1회에 있었던 것처럼 변화가 핵심 키워드로 나와줘야 되고 행위가 변화했다. 그 다음에 간호사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 대상자에 이제 적용을 해서 저 대상자가 행동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사의 변화 촉진자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자, 여기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10번은 산업간호죠. 진전될 우려가 있어서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건강관리 구분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C1이 답이 되겠죠? 정답 5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받았어. 그래서 D1, D2 요거 그 다음에 RU 이것도 핵심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법령이 바뀌었거든요. U가 10일에서 30일 변경됐기 때문에 요것도 잘 보세요. 이거 U 같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수가 없대. 왜? 뭔가 그 사람이 퇴사를 했다던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은 요거를 보고를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없는 뭔가 건강장애가 아니라 뭔가의 사유가 있어서 U자 우리가 근로자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41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후천성 면역이 나옵니다. 자, P 학생이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하던 중 대상자에게 혈당 측정을 하다가 우리가 바늘에 찔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 현장 지도자, 보건소 관계자 등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B형 간염 복용자로 확인이 돼서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거기가 핵심 키워드야. 저거 물어보려고 굉장히 많은 사례 내용을 놨어요. P 학생에게 주사하였다면 우리가 P 학생에게 획득되는 후천성 면역은? 이라고 물어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면역 글로불린은 우리가 완전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공, 이미 나랑 싸워가지고 항체 생길 필요 없어. 이미 너가 다 있는 거 넣어주는 거야 라고 해서 인공, 우리가 수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의 레벨과 클락입니다. 역학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질병의 자연사에서 발병기 이전에, 자, 발병기 이전이면 이 사람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그래서 보건간호사가 실시할 수 있는 1차 예방,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타겟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방활동 해줄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은 대사증후군 예방 프로그램을 홍보를 할 것이다. 여기서 뭐가 들어왔어? 예방. 그러면 지금 저 예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는 대사증후군 걸리지 않은 대상자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결핵 집단검진. 자, 집단검진은 2차. 천식으로 인한 호흡기 내과 의뢰 우리가 2차로 보시면 되고요. 재활 나왔다? 3차. 청력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네요. 이제 검사를 2차. 그리고 정답은 우리가 1차 찾는 거니까 정답은 우리가 1번이다 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43번의 역학에 대한 분석적 연구 방법론을 찾는 겁니다. 건강한 대상자, 네, 대상으로 일생 동안 우리가 흡연과 폐암의 관계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흡연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건강한 집단이야.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 왜 죽었을까? 이거를 거의 몇 세예요? 우리가 100세, 보통 우리가 평균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느냐? 이거를 100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 거야. 굉장히 긴 장기간 연구가 되겠죠? 그거는 어떤 거예요? 저기 핵심 키워드예요. 네, 코호트 연구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은 2021년도 K지역의 노년부양비입니다. 노년부양비는 계속 나오니까 준비하자라고 그랬죠? 자, 노년부양비. 우리 여기서 다른 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돼. 얼마나 높길래 해결을 해줘야 되냐? 우리가 지금 구해보자. 경제활동 인구가 3,000명이래. 여기에 65세 인구가 1,200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갖고 정답은 우리가 몇이 나오냐? 네, 뚝뚝 나오죠? 꾹꾹. 그래가지고 4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45번이 되겠네요. 5번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5번의 라론도 보고서에 의한 사망과 건강에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기 5개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도요, 50% 이상, 50에서 60%, 뭐 교재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50에서 60% 과반수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게 생활 습관 또는 건강 행태. 예. 이런 걸로도 우리가 선지의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45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은요. 최근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글씨를 모르시는 노인, 그 다음에 다문화 여성, 의료정보 이해 능력이 활용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거는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소통이 안 되고요. 다문화 여성은 젊지만 우리의 언어가 지금 잘 확립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보의 이해 능력, 활용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거를 2개를 의미하는 거는 건강 문해력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으시면 돼요.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이거 출제가 됐거든요. 정답으로. 그 다음에 이거 출제가 됐어요. 정답으로. 그런데 굉장히 이거 논문도 많이 쓰고 학계에서 굉장히 하대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 4번도 유념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47번입니다.
자, 우리가 WHO죠. 세계보건기구에서 1980년대 초부터 개인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 수단으로 학교 관련 모든 지역사회 주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은 건강 증진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간단하게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오랜만에 출제된다면 저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 개념, 정의는 또는 이 건강 증진 학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8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생애주기별 2파트에서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중 산전 관리를 위한 고맘 카드를 줘요. 뭐 의료비를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 그 다음에 산후관리, 산모, 영유아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어느 파트에서 하는 거냐, 어떠한 사업의 내용이냐, 이거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를 하게 되면서 이런 서비스 등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사업의 형태로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분야별의 생애주기별의 파트로 그 2권에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사업의 중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또 뜨고 있는 게 불임이잖아요. 그 다음에 난임, 그 프로그램과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데 그거는 시험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없는 게 거의 제로긴 해요. 그러나 난임에 대한 거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는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 난임에 대한 혜택이 매년 바뀌어서 이렇게 뭐 혜택이 뭐가 되냐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난임 프로그램 한다. 난임 서비스, 난임 지원한다. 이것 정도의 정답은 될 수가 있어요. 자, 49번에 알파 인덱스 나왔죠? 알파 인덱스도 100% 시험 문제에 나오는 우리가 그 지표가 되겠습니다. 영아 사망과 신생아 사망의 지표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알파 인덱스는 1에 가까워야 되는데요. 2가 됐으면 어때요? 영아 사망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신생아 사망률 같은 경우에 높다가 아니라 이거는 영아 사망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값이로 나왔기 때문에 이 A 지역은요, 건강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에서 신생아 사망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로 사망하는 게 영아이기 때문에 영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 지역의 건강과 생활 수준 및 문화 수준이 높다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 수준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낮다, 또 뭐 낙후되어 있다, 열악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우리가 1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간호입니다.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이 사용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직업성 건강 문제의 하나이며 산업재해 1위인 것은, 이것에 대한 표현은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지금도 뭐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원인들이 다 뭐예요? 부적절한 동작, 그 다음에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일을 뭔가 요령이 있고 자세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무리한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허리, 관절 이렇게 다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근골격계 질환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은요. 알 간호사는요, 신규 간호사로 내과 병동에 배치를 받았어요. 너무 생소한 환경이죠.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내과 병동이네. 너무 생소한 환경에서 간호사로부터 근무하게 되어 기뻤지만 업무와 인간관계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찾아보세요. 내가 색칠 안 해놨는데? 그렇죠. 적응이다. 적응 이론. 아, 로이의 적응 이론에서 물어보는구나. 근무가 끝나고 소화불량, 피곤 및 우울감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중 로이의 적응 이론의 초점 자극은 뭐냐? 얘가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초점의 자극은 뭐냐? 뭐가 되겠습니까? 내과 병동에 배치된 이후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나와 있던 소화불량, 피곤, 우울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내과 병동에 발령받아서 그렇죠. 인간관계, 업무 이런 것들은 병동에 발령받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관련 요인이 되는 거고,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자녀 자극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신념, 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념, 태도. 자, 그래서 정답 여기선 초점 제국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뒤 보건소에서 전문가를 투입하여 전문가 투입. 그러면은 뭐야? 여기는 인적을 투입했네. 그래서 금연 클리닉을 실시한 결과 흡연율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굉장히 좋아. 흡연율이 감소했대요. 그래서 금연을 성공한 대상자들이 많았다라는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투입 대비 산출이 굉장히 끝내줬어 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결과 지표죠. 근데 그게 바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효율성에 대한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4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투입을 했어. 그 대비 결과가 어땠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요, 효율성이라고 여러분들 찾으시면 돼요. 자, 53번은 A 간호사는 하루에 여러 곳 방문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 중 우선으로 방문해야 하는 곳은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곳을 가야 된대. 그러면 하루에 이 5군데를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중에 감염병 있는 곳은 나중에 가야 돼. 왜? 감염병은 내가 매개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 가셨죠? 그래서 맨 나머지에 간다라고 봤더니 1번도 결핵 환자가 여기는 발생했어. 그럼 얘 맨 나중에 가시면 돼요. 그럼 1번은 꼴찌로 가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취약계층이고 지금 아기 난 지 얼마 안 됐죠. 신생아죠. 그래서 그 사업장을 그 가정을 먼저 가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또 어디 갈까요? 정기적으로 이 사람은 당뇨 대상자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환자죠? 네,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SD 체크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5번하고 2번 남았잖아요. 근데 식중독 증상이 발생을 했다. 초등학교에. 그 다음에 그 60대 이상의 치매 선별 검사. 일단은 60대 이상의 치매 선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만성질환에 지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치매 선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감염병 없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왜 5번이 맨 마지막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에이지가 연령이 더 낮은데요. 증상이 발생한 거지 우리가 여기처럼 식중독 진단받았다라고는 아니었어요. 갔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증상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아직 확진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 먼저 가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결핵을 먼저 왔다가 여기 초등학생들한테 다 우리가 전달하고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5번 했다가 나중에 이제 1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으로 먼저 가세요. 자, 54번입니다. 이제 55세의 H씨는요, 뇌졸중의 진단을 받고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됐어요.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방문간호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불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례관리의 목적, 우리 사례관리의 목적에 대한 것 등을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속성. 네, 지속성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뭐 포괄성은 왜 안 되나요? 지속성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쭉 장거리로 가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괄성은요, 넓게 가서 이렇게 아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근데 단타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속성이 이렇게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해서 지속성이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앵클렉스 문제 형식이죠. 네, 앞으로는 앵클렉스 문제 여러분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요 55번과 우리가 56번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 모형은요, 인간의 행위가 주로 특정한 목표에 대해서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 그 다음에 행위, 그 목표를 달성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생각에 달려 있다라고 했어요. 보이네. 마음먹기예요. 마음먹기에 달려있거든요. 그럼 이 어떠한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느냐?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 행동을 안 하고 내가 저건 진짜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행위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는 우리가 건강, 신념 모형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기억의 그래서 55번의 기억의 모형은 건강, 신념 모형이 되겠고요. 그러면 건강, 신념의 모형에 크게는 4개의 우리가 그 하부 요인의 개념화된 요인 등이 있어요. 그것 등을 이제 니은에 대한 행위 변화 가능성이 4가지 또는 뭐 교재마다 5가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게 4가지로 보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행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느냐? 56번을 보도록 하죠. 자,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은 지각된 감수성이다라는 거는요. 자신이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각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지각된 심각성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나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다음 지각된 유익성은 이익 또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각된 장애성은 비용 부담, 보상, 선물, 이익 등이 있다. 그 다음에 5번은 인과학적 특성 질병에 대한 위협감이나 감수성 등이 있다라고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요, 행위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행위 변화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유익성, 장애성 2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성 같은 경우에는 이익과 혜택이 있으면 나한테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행동하려고 하는데 뭐뭐에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건강행동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거? 나 그거 행동하려면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 그리고 여기서 보상, 선물, 이익 이런 것들은 다 유익성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예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로 인한 시간이 없어. 이런 것들도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시간, 그 다음에 거리 이런 것들이 장애성의 하나의 요소가 되지. 요거는 X, 예, 유익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우리가 찾을 때 3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57번에요. 비보건교사는요, 보건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 보건교육 사업의 기대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건강생활 실천의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하였다면 보건교육 주제 선정의 가장 중요시한 이 과정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타당성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정확성이라고 했어. 정확성을 높이게 하려고 뭘 해?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누구한테? 법알로 다 물어보게 되는 거죠. 구두로 물어보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든 이러한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 거는 그들의 요구가 뭔지 알아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맞게 무엇을 선정해? 네,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정답은 우리 57번에 1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이에요. 우리가 범위론적 모형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셔야 되고, 자, 건강활동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범위론적 모형 같은 경우에는 금연 때문에 우리가 개발된 이론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 등은 금연 아니어도 비만이건 뭐 건강활동이건 어디에도 다 비유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론입니다. 자, 이때의 준비 단계. 여기에서 보상이나 계약으로 내가 너 이거 하면은 얼마 줄게. 너와 나는 이거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자라고 했던 거. 건강행동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물어본 게 뭘 줬어요? 지금 뭔가 달란트를 주고 있는 거잖아. 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답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강화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은요. L고등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으로 우리가 CPR,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자, 보건교사는 그 심폐소생술의 올바른 손의 위치, 자세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학생들은 보건교사의 심폐소생술 모습을 관찰하고 모방해서 혼자 할 수 없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CPR 몇 대 몇으로 가르쳐요? 3대 1. 여기가 강사고 여기가 우리가 학습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소규모죠. 그렇죠. 소규모로 이게 진행이 돼요.
많은 대규모인 우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보고 따라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하십시오. 모방하십시오라고 하죠. 그게 바로 저보고 따라하세요. 시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59번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했던 사례형으로도 CPR을 대상으로 시범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60번에는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평가 기준의 기초가 되는 것은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교육 효과 높이면 평가 기준, 여기에서 말하는 건 평가 기준이야.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평가 기준을 설정합니다. 뭐 내가 60kg에서 몸무게 60kg에서 내가 1년 동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50kg로 뺄 거야 라고 했어요. 감량 목표를 했어요. 이런 기준이 딱 세워졌죠. 이거는 언제 한다? 네, 목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목표 설정. 그래서 목표 설정은 평가의 기준, 평가의 잣대, 평가의 기초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과 지표가 딱 나왔을 때 어때요? 얘 50kg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결과 볼 때. 그러면은 숫자가 확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고 어떠한 그 양적인 측정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얘는 50kg까지 감량을 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을 안 한 거야. 네, 이렇게 확실하게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61번입니다. 자, 읍면 단위의 무인촌 지역에 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어요. 우리 여기 어떻게 도서벽지에다 배치한 우리 정말 시대적인 사건, 우리나라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배치했습니다. 1차 보건 의료 사업을 실천한 초석은 이런 시험 문제도 많이 풀겠고 우리가 이거 지금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특징 공무원에 어떻게 하면 배치될 수가 있느냐. 우리 지금 24조에서 아직 법령은 바뀌고 있지 않지만 우리 직무교육을 지금 26조로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2018년부터. 이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아직 법령은 바뀌지 않았지만 곧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핵심 술기도 하고 현지 실습이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왜 그래요? 농특법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정답 우리가 61번에 3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건 쉬웠을 거고. 자, 비만 프로그램의 기획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 투입 산출 결과 모형을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투입은 뭔가? 인력, 그다음 물리적 자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인력, 이건 맞네. 자, 시간, 뭔가의 시간도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거 시간이 얼마나 진행이 됐냐? 그럼 이거 과정으로 들어가거든요. 산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몸무게 감량 이거 자체가 틀렸죠. 그렇죠?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입, 비용, 장비, 체중 관리 인식. 체중 관리 인식 현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출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 몸무게 감량, 시기 증가. 우리가 지금 목표 설정을 하려고 그래요. 목표 설정을 하려고 할 때 비만 프로그램 기획하려고 하는데 시기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목표 설정하진 않죠. 시기가 조절될 것이다. 또는 시기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는 해도 시기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기획 목표 설정은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산출은 다 이거는 우리가 투입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결과는 규칙적인 운동과 시기 조절 이행. 정답 우리가 쉽게 그냥 5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내가 비만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나 규칙적인 운동했고 그다음 시기 조절도 같이 이행했어. 이게 이제 결과를 끌어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목표 설정 결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사가 우선순위로 간호 수행해야 하는 고위험 가족군은 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족 간호 했었을 때 앞에서 사정도구도 했고요. 그랬죠? 그다음 듀발도 했어요.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고위험 가족군도 보셔야 됩니다. 양론을 다니는 독거노인 가족 전체 이거는 선지에 있는 거 다 보고 평가하셔야 돼요. 공사장 옆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있는 편부모 가족. 자, 여기서 독거노인 여기 이렇게 고혈압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 중단한 중년기 가족.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 있어서 역할 분담이 늘어난 주부. 추가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가족. 근데 여기서
뭐 가서 티칭하면 맞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의사 처방이 없는데 약물을 중단한 중년기 가족이 굉장히 위험하겠습니다. 저 가정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고혈압약 끊으시면 안 돼요 라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담자의 역할, 상담 이런 것들은 나오는 거는요. 문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운셀링을 해줘야 되는데 64번의 문제처럼 60세 여성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상담 치료를 받기 위해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때에 상담자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쉬워요. 사례형이라서 글밥이 많았지만 먼저 라포 형성하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색, 직면, 종결 평가가 있는데 우리가 1번의 라포 형성이 굉장히 쉬운 문제는 많이 나왔어요. 이런 라포 형성이라고도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를 새롭게 출제가 된다. 보통 이제 기출문제 기반에서 이렇게 내겠지만 그 새로운 버전으로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상담의 마지막 단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 상담의 피니시가 어디냐, 끝나는 엔딩이 어디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저렇게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은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 그 피면접자, 그러니까 대상자가 저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음성으로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때 이제 종결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정답은 지금 현재는 가장 먼저는 1단계 하시면 돼요. 1번. 자, 65번에 최근 장애의 잠재적 기능을 극대화해서 수용할 만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장애의 조기 발견, 인식 개선, 사회 복귀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 사업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의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 사업, 우리가 사업 단위로 잘 알아보자 라고 했죠. 이거는 재활 사업입니다. 재활 간호 사업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재활 간호, 뭐 재활 간호나 재활 보건이나 이런 사업의 목적, 목표는 뭐냐라고 하면은 역시나 그때는 또 사회 통합이라는 게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장애 이런 것들은요, 교통 발달되고 산업재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교통사고 발생. 이거 다 2차적인 후유증이에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걸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활간호 사업이나 재활 사업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자,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개월 이상 계속 루틴하게 나오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최근 2주 전에 혈압이 160에서 100. 이분 아니죠? 2주. 뭔가 쇼크모가 갖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질환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분 거의 우리가 혈압을 진단하는 기준 우리가 만성질환도 3개월 이상인데 6개월 동안 계속 혈압을 팔로우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약물을 이렇게 투여를 하고 이렇게 지켜보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 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진단을 하실 거고, 당화 혈색소 수치 5.4는 정상이에요. 네, 한 뭐 7.4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면 되죠. 6.5까지 밑으로는 괜찮습니다. 10년 전 당뇨 진단 후 현재 식후 2시간 혈당이 240인 사람 이랬어요. 자, 이 사람 그러면은 당뇨를 몇 년 앓은 거예요? 10년. 그럼 3개월 이상이 되겠죠? 근데도 2시간 혈당 우리 피 검사하죠. 그래서 240이에요. 조절 잘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때도 이거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중성지방이 120 유지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정상이에요. 자, 5년 전 건강진단 결과 고지혈증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 후 현재 완치됐어요. 그러면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정답 3번이 돼요. 사례관리. 이게 정말 괜찮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67번입니다. 자, 코로나 생각하시고 풀으셔도 되겠죠? 감염병 신고 보고 흐름입니다. 첫 번째 누가 해요? 의사. 그 병원에, 그 직장에 이제 굉장히 높은 사람이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보건소에. 자, 의사,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그 다음에 시군구, 그 다음에 도지사, 이렇게 간 다음에 보건복지부, 그 안에 여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정답은 3번이긴 되는데 질병관리청이 있어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이 됐죠? 질병관리청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금연을 실천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이러한 시험 문제 왜 내냐? 네, 작년에 이런 시험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자, 금연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담배를 끊으면 삶의 쾌락이 없어져요. 이런 사람 금연할 의지 있어요? 없어. 여러 번 금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어요. 이 사람 의지 있어요? 없어. 담배 피워도 잘 살던데요? 완전히 없는 거죠. 40년 담배 피우신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어떻게? 아버지 뇌출혈로 담배 때문에 쓰러졌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를 끊으면 살쪄요. 좀 의지가 떨어지죠. 그래서 담배를 실천할 거는요. 일단은 의지가 1번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자조 모임이 굉장히 좋아요. 담배 끊으신 분들이 조언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저렇게 쓰러지셔야 되는데 저렇게 흔치 않으니까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는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네, 주변에 끊으신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69번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고층 건물이 밀집돼서 도심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약 1에서 2도 정도 높은 현상은 꼭 마치 섬 같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열섬 현상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1, 2도 가량 좀 높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름철이나 이럴 때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열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여름으로 비유를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은 겨울에 온도 차이가 더 심하죠. 여름은 1, 2도지만요. 겨울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영하 10도 뚝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랬을 때에 사실상 이 열섬이라는 거는 그때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래요. 그러나 우리 이제 교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렇게 핵심 키워드가 1, 2도가량 높은 현상, 그럼 열섬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우리 재난 관리에서는 한 문제 또 나오죠? 네, 사회적 재난에 해당되는 것은 자, 사회적 재난, 자연 재난. 자연에서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 비가 엄청 많이 내린다던가 눈이 엄청 많이 내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오는 거죠. 자, 태풍, 매미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봤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태풍은 자연, 그 다음에 폭설, 네, 자연, 쓰나미, 자연, 폭우, 자연, 우리가 부실 건설로 인해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 동그라미 치기, 이거는 붕괴, 이거는 사회적입니다. 자, 인간이 참여를 해서 생기는 거는요, 사회적 재난이에요. 다른 건 다 자연이 줘서 뭔가가 결과가 나타났어. 자연이 태풍을 줬고 농작물이 피해를 받고 우리가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가 붕괴됐고 쓰나미가 생겨서 결과인 이재민이 발생됐고 폭우가 생겨서 산사태가 발생됐어요. 이건 다 자연이 준 어떻게 보면은 재앙이죠. 그런데 부실건설로 누가 했어요? 자연이 했어요? 아니죠. 사람이 잘못 만드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결과 어떻게 해서 붕괴가 생겼어. 그래서 사람이 관여된 거 이런 것들은 다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래서 뭐 또 있냐? 여러분들아 교통사고 있죠. 네, 그것도 사회적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 여기에서 사회적 재난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5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종 파이널 지역사회 간호학 2회 모의고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